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쿨핑크 메이크업입니다. 제가 올해 초에 올렸던 블러 메이크업 기억하시나요? 그 블러 메이크업의 쿨톤 버전을 원한다 라는 분들이 정말 많아서 제가 올린 게 콜드걸 메이크업이었는데 그 콜드걸 메이크업이 명채도나 색감이 팝한 느낌이 있었어요. 쨍한 느낌이 있어서 저도 좀 아쉬웠는데 웬걸 다름이 아니오라 휘신상 컬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 나온 푸딩팟을 사용을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쿨핑크 메이크업을 했는데 평상시에 꼬리를 2중, 3중으로 그리다가 오늘은 인조래쉬를 끝에 조금 더 길게 붙여서 답답하지 않게 시원하게 트이긴 했지만 아이 메이크업이 너무 과하게 진해지지는 않는, 저희 거의 래퍼인데요 지금? 적은 제품으로 이렇게 예쁜 메이크업을 연출을 하기 쉽게끔 메이크업 구성을 해봤고요. 또 이제 푸딩팟을 사용을 하면서 조금 미지근하게 발색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피부 밑색이 덜 비치면서 본통색 그대로 발색이 될 수 있게끔 제가 정말 오래 테스트를 다양하게 해보면서 알아낸 그런 팁들도 한번 싹 녹여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흑발의 레이어드 컷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평상시랑 다르게 한번 연출을 해봤어요. 거두절미하고 이 쿨톤 메이크업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앰플은 세라마이드 샷 앰플. 스킨케어가 똑같아도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진짜 쓰던 거 계속 돌렸을 뿐인데 저는 출근할 때 뭐 준비할 때 틀어놓고 있으면 시간이 딱 맞아서 좋더라고요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요즘 긴 영상을 최대한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긴 한데 긴 영상이 생각보다 편집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편집 방식이 다른데 저는 유독 영상이 길어지면 그만큼 편집 시간도 배로 길어져가지고 마녀공장 판테토인 크림. 집 밖에 안 나가면 메이크업도 안 하고 스킨케어도 그렇게 공들여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더 엉망이 돼요. 확실히 제가 최근에 촬영한다고 나가진 않았지만 열심히 메이크업을 했다 지웠다 하면서 피부가 말랑말랑해져 있는 상태예요, 지금. 진짜 잘 먹네, 오늘. 메이크업을 안 하는 날에는 팩도 안 하거든요. 진짜 물세안만 하고 피부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제가 요즘 너무 잘 쓰고 있는 구찌 파데랑 스쿠 파데 섞어줄 거예요. 0.5씩 그렇게 많이 안 짜도 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섞어주는데 보시면 스패츌러 끝에만 이렇게 묻혀놓고요. 이렇게 세로로 쭉 묻혀놓고 얘를 얇게 펴줘요. 어느 한 군데도 이런 식으로 뭉쳐있지 않게끔 최대한 얇게 늦기 전에 빠르게 펴발라주세요. 엄청 얇게 바르다 보니까 이거에 희열을 느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 조합으로 하면은 너무 예쁘게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지가 않아요, 사실. 피부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코는 이런 브러쉬 사용을 하잖아요. 브러쉬에 이렇게 양이 많은 부분을 바로 묻히지 않고 좀 비교적 적은 부분을 되게 소량 묻혀서 짧은 터치로. 여러분, 모든 거는 힘을 빼야 돼요. 나는 왜 베이스가 뜨고 벗겨질까? 커버가 왜 잘 안 될까 하는 분들은 본인 손에 힘을 조금 더 빼보시는 거를 연습을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웬만한 분들이 피부 메이크업 수정을 좀 제일 많이 하시잖아요. 립 메이크업은 아무래도 뭘 먹는다던가 말을 한다던가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정을 하게 되는 제일 1순위라면은 그 다음은 피부 메이크업을 수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는 수정 메이크업을 해도 립밖에 안 하거든요. 저 외출할 때 쿠션 안 들고 다녀요. 기름종이랑 립만 들고 나가는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베이스를 공들여 깔면 깔수록 되게 오래 가거든요. 이거 봐요. 파데가 이만큼 남았어요. 정말 조금 쓰거든요, 저는. 컨실러도 진짜 소량. 그 소량에서도 또 소량.
기초를 정말 공을 많이 들일수록 위에 올라간 색조도 지속력이 더 좋아지거든요. 저는 유분이 이렇게 이마랑 이렇게 코, 나비존, 인중, 턱 이렇게 얼굴 중앙 쪽 위주로 많이 나는 편이지 이 눈가나 약간 바깥쪽은 괜찮아서 아이 프라이머 같은 건 잘 사용을 하지는 않지만 아이 프라이머 같은 경우에도 정말 얇게 소량 펴바르고 하면은 메이크업이 평상시보다 훨씬 더 지속력도 좋아지고 발색도 다를 거예요. 데코르테 파데 7번 누드 매트 스노우를 새로 샀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얘는 입구에 더는 게 없어서요. 요렇게 양 조절이 전혀 되지 않는 편이어서 요거를 퍼프에다가 해주면은 요렇게 양 조절이 됩니다. 그거를 사용해서 정말 소량 얼굴에 힘을 빼고 통통통 튕기듯이 올려줍니다. 요런 가루 타입 파우더 사용을 할 때 눈에 띄게 유분기가 사라지길 바라고 얹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베이스가 딱 지는 거예요. 메이크업 조금 하고 뭐 아이 메이크업 하고 한 번 더 얹고 블러셔 다 끝나고 또 유분기 올라온 거 넣고 이런 식으로 얇게 여러 단계에 걸쳐서 얹는 게 훨씬 더 유분기도 잘 잡히고 피부 메이크업도 해치지 않는 그런 방법입니다. 얘로 1차 파우더를 해줬고 잡티 커버를 다 하고 왔고 잡티 커버는 오른쪽 아이카드에 제가 영상을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눈썹은 그냥 제가 좋아하는 그렇게 두껍지 않은 얇은 느낌의 세미 아치형 느낌으로 그려줄 건데 그렇게 다듬어 놔서 눈썹 정리 영상 요청이 많았는데요. 제가 이제 더 이상 눈썹이 그렇게 나지가 않아요. 저 눈썹 정리를 중학생 때부터 했거든요. 이 진한 눈썹에 대한 컴플렉스가 너무 심했어. 뽑고 염색하고 탈색하고 난리를 쳤더니 이제는 그렇게 나지 않는달까? 얇게 그리려고 했는데 눈썹 앞쪽이 약간 도톰해졌다. 그리고 저는 메이크업을 하는 게 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또 엄청나게 익숙해졌는데 저는 언니 영상 보고 따라하면 너무 진해져요, 과해져요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메이크업을 하는 환경을 좀 다르게 해서 연습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어쨌든 간에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과해진다고 걱정을 하시는 것 자체가. 화장실 조명으로도 한번 해보고 자연광 조명으로도 해보고 아니면 실내등에서도 한번 해보고 가능하다면 왔다 갔다 하면서 체크를 하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메이크업을 할 때 제가 옛날에는 정말 설명을 많이 해드렸었는데 멀리 있는 거울이랑 가까이 있는 손거울이랑 번갈아 가면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멀리서 봤을 때 메이크업의 농도가 가까이서 봤을 때랑 정말 천지 차이거든요. 제가 오늘 메이크업이 제 촬영이 N회차인데 뭔가 조금씩 메이크업 색조합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 헤메스뿐만 아니라 이 아이 메이크업과 블러셔와 립의 그런 조화로움도 생각을 하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오늘은 제가 키워드가 블러셔기 때문에 블러셔부터 먼저 해줄 거예요. 피 푸딩팟 신상입니다. 너무 예쁘죠, 이 패키지가. 푸딩팟 새로운 컬러 5가지가 나왔는데요. 푸딩팟이 처음에 출시가 됐을 때 따뜻하고 차분한 컬러부터 쨍하고 딥한 컬러까지 다양하게는 나왔는데 제가 좋아하는 고명도의 핑크 계열 컬러들이 없어서 새 컬러는 안 나오나? 했는데 이렇게 라이트한 핑크 계열이 5가지가 나왔어요. 피 플래그십 스토어가 성수에 이어서 부산에도 생겨서 오픈 기념 한정 컬러로 블루캡으로 나왔고 이건 제 최애 컬러예요. 기존 컬러에서 볼 수 없었던 여름 뮤트를 위한 차갑고 밝은 컬러의 라벤더 핑크 컬러의 쿨. 푸딩팟 베스트 컬러인 위드아웃 기준 좀 더 쿨하고 명도가 약간 높아졌는데 컬러 단독으로 봤을 때는 너무 밝지 않아서 여쿨이 베이스 컬러로 쓰기 좋을 것 같은 인투. 버블은 라이트하고 생기 있는 핑크예요. 기존 컬러 중에서는 스커트에서 훨씬 더 차분하고 데일리하게 바르기 좋게 채도와 색감이 조절된 느낌이에요. 브리즈는 여쿨부터 격쿨까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O랑 크러쉬를 섞어 쓰는 쿨톤 분들이 많아서 그 2가지를 섞은 듯한 색으로 나왔대요. 확실히 O에서 훨씬 더 채도가 있는 색감이에요.
웨이비는 뉴트럴하고 살짝 중명도에서 저명도 가려고 하는 어두운 느낌인데요. 기존의 베이비 컬러가 너무 밝았던 22호 이상의 피부톤을 가진 분들을 위한 쿨 뮤트 컬러예요. 피부톤이 어두우면 이런 고명도 컬러들은 바르고 싶어도 뭔가 동동 뜨는 느낌 때문에 석발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뮤트한 컬러감은 칙칙하지 않은 채도를 유지하면서 그 느낌은 낼 수가 있어서 이게 장점인 컬러예요. 사실 어두운 피부톤을 위한 이런 뮤트한 블러셔가 많지 않다 보니까 아예 애초에 그거를 고려를 해서 색이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쨍하지 않은 부드러운 채도, 너무 밝거나 어둡지 않은 차분한 명도의 한 끗 차이의 예쁜 핑크 컬러 5가지입니다. 지금 요거를 치크랑 립을 같이 얘로 써줄 건데 바르기 전에 이번에 새로 나온 원미닛 레디 립 세럼입니다. 이렇게 팁으로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요즘 환절기라 입술에 각질이 엄청 생겨서 이렇게 매트하고 블러리한 제형을 쓰려고 하면 메이크업 첫 단계에서 립밤으로 립을 불려놓는다던가 바를 땐 괜찮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각질이 올라오고 거슬리는데? 하고 뜯었다가 이제 이 사이에 다 끼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았잖아요. 오래 불려야 할 필요 없이 립 바르기 전에 발라서 흡수만 충분히 시키면 입술을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립 세럼이에요. 제형이 뭔가 립밤이나 립 오일처럼 너무 무겁지도 않고 그리고 바르고 나서 이렇게 만졌을 때 끈적거리는 애들이 많은데 얘는 끈적거리지도 않고 되게 촉촉해요. 본격적으로 색을 더해보겠습니다. 제 픽은 아무래도 BS01 쿨. 보시면은 얘도 제가 애교살 풀필러 계속 테스터 아직까지 잘 쓰고 있거든요. 이것처럼 얘도 완제품이 있는데도 계속 쓰고 있는 건데 처음에 테스트할 때부터 뚜껑 쫙 열자마자 이것부터 보였어요. 저는 어머 이거 제 건데요? 이랬었어요. 제가 이렇게 라벤더 계열의 쿨한데 뮤트한 이런 색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후후 이거잖아. 너무 예쁘잖아. 제가 푸딩팟 처음 쓴 영상들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이런 블러리한 제형인데 립스틱처럼 단단하지 않은 제형들은 피부색을 많이 타요. 밑 피부색을. 제 피부톤이 측색 기계로 이렇게 피부 측색을 했을 때 붉은기가 거의 없는 피부톤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노랗게 보이는 이런 걸 올렸을 때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좀 덜 차가워 보여요. 또 이제 디테일 스킬 하면은 저 아니겠어요? 사실 이런 제형의 립앤치크 제형은 국내 제품으로는 퀴가 처음으로 올해 초에 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형을 예쁘게 바르는 방법은 아직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되게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치크니까 동그란 퍼프가 잘 발리지 않을까 해서 진짜 이렇게 동그란 퍼프를 구매를 해가지고 작은 퍼프부터 큰 퍼프까지 또 이제 사용을 해보고 이거 말고도 다른 툴로도 한번 발라봤는데 블러리한 립앤치크 제품의 특성은 보들보들 폭신한 천사점토 같은 텍스처라서 입술에 발랐을 때도 사이사이 부드럽게 메꿔지면서 주름도 싹 커버가 되는 장점이 있는데 대부분의 스펀지 퍼프들이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텍스처가 올록볼록해요. 오히려 이 스펀지의 텍스처 때문에 블러리한 제형이 더 밀리고 고르게 발리지 않아서 치크로 바를 때 조금 더 예쁘게 쉽게 바를 수 있는 방법 없을까? 라고 했는데 찾아냈어요. 이 퍼프들 다 쿠팡에서 구매한 거거든요. 다른 데서 구매하지 마세요, 여러분. 쿠팡이 제일 싸니까. 얘네들은 금방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성이 좀 별로였고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이런 찹쌀떡 같은 말랑하고 푹신한 퍼프. 이거 메이크일 퍼프인데 제가 앞에 소개해드린 퍼프들보다 이게 손으로 벌려도 보시면은 표면이 매끄러워요. 이게 푸딩팟을 치크로 바를 때 궁합이 진짜 최고예요. 아무래도 이런 거는 손으로 바를 때 힘 조절이 좀 잘 안 되면 베이스가 벗겨져서 어려우셨던 분들, 피부색이 최대한 덜 비치게 원래의 색감을 맑게 표현하고 싶으셨던 분들에게 이렇게 손바닥에 한번 양 조절을 해주고요. 문질문질 펴바르다 보면 손가락 끝쪽, 손톱 있는 쪽으로 양이 밀려 올라가서 여기가 양 조절이 안 되면 도장처럼 찍히는 거거든요. 여기도 최대한 이렇게 덜어서 그냥 이렇게 좀 넓게 찍어놔요.
바르고 싶은 부분에 얹어주고 많이 올리지 않고 이렇게 팡팡팡팡 두드려주면은 진짜 예쁘고 맑게 색감이 나더라고요. 근데 애초에 여기에 바를 때 뭔가 찍히듯이 발리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손가락 퍼프가 요즘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되게 플랫하단 말이에요. 얇잖아요. 두께가 되게 도톰하지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은 힘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바르는 거랑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까지 도톰한 퍼프를 쓰라고 하는 게 의도치 않게 힘 조절이에요. 아무리 팡팡 눌러도 손으로 좁은 영역에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힘보다는 더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은은하고 수채화처럼 발색이 가능하다고 해야 되나?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런 손으로 직접 발라야 되는 치크들을 사용을 할 때 볼에 올리는 손가락, 퍼트리는 손가락을 다르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역할을 얘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더는 건 똑같아요. 덜어야 돼요. 얇게 바르는 게 어려웠던 거니까 이렇게 올리는 건 얘로 올려주고 퍼트리는 건 얘로 퍼트려주고 세게 해도 베이스가 안 벗겨져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손으로 바를 때보다 수채화처럼 물들이는 듯한 표현이 조금 더 쉽다고 해야 되나? 그쵸? 오늘은 블러셔 영역을 정말 넓게 잡을 거예요. 블러셔를 포인트로 한 메이크업이라서 그래서 지금 제가 고민 중인 게 이거를 조금 더 아래 영역까지 바를지 그때 슈퍼노바 때 블러셔를 한 여기까지 발랐었거든요. 고민한다면서 그냥 바로 냅다 발라버려. 치크 영역이 평상시보다 넓습니다. 진하게 바르면 이런 느낌이고요. 연하게 이제 퍼트리듯이 발색을 하면은 이런 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진하게도 연출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거 믿고 또 막 볼에 처음 얹었을 때 쾅쾅 얹으면 안 돼요. 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코끝에도 해버려? 하자. 나 그러고 보니까 쉐이딩을 안 했네? 미쳐 진짜. 이 코 끝에 동그란 하이라이팅이 생기는 부위가 코 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까지 올라오게끔 발색을 해주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미간에 바르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오늘은 일단은 메이크업을 더 해보고 정말 모든 제품들은 있잖아요. 이런 블러리한 제형이든 리퀴드 제형이든 무조건 정말 얇게 펴가지고 얇게 올려야 제품이 밀리지 않고 예쁘게 발색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쿨한 블러 메이크업을 꼭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거 쿨톤 버전 요청이 많았을 때 저도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올해 가기 전에 신제품이 나와서 이렇게 하게 됐네요. 정말 쿨톤 버전을 하게 됐어. 그리고 오히려 그게 더 인기가 많았던 이유가 제가 적은 제품으로 예쁜 메이크업을 해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 메이크업에는 색조를 최대한 좀 덜 쓰려고 얘는 모어무드 아이 팔레트 03번 모어된 핑크입니다. 눈두덩이 넓게 색감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얘가 정말 은은하게 실버 펄이 총총 박힌 그런 핑크색이거든요. 여기 있는 진한 컬러로 눈 뒤쪽에 이렇게 제가 원래 이거 전 촬영에서는 로즈 팔레트를 썼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색조가 주변 색의 영향을 꽤나 많이 받는다고. 그래서 너무 블러셔 색감에 비해서 팔레트 색감이 미지근하다 보니까 따뜻하다 보니까 쿨한 느낌이 조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얘로 바꿨더니 너무 마음에 들었어. 이 컬러랑 요거랑 요거 섞어서 그리고 요런 것들은 섞다 보면 또 브러쉬에서 뭉쳐요, 위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손가락 끝에 이렇게 점점 밀려 올라가가지고 이 끝자락에 뭉친다고 했잖아요. 브러쉬도 이렇게 섞다 보면은 점점 끝쪽에 보이려나? 뭉치거든요, 양이. 요거를 손바닥에 양 조절하는 거를 생활화 하시면은 메이크업의 퀄리티가 엄청나게 달라진다. 이렇게 삼각존 쪽으로 쭉 끌고 가가지고 풀어주고 뷰러를 해줄 건데요.
속눈썹 아래쪽도 뷰러를 해주고. 요거는 더 툴랩 해피림 아이래쉬인데요. 저기 여기 끝에 네 가닥을 잘라놨거든요. 이렇게. 윈터 메이크업 했을 때처럼 좀 눈매보다 길게 붙여줄 거예요. 제가 손톱에 강화제 바르는 게 또 좋은 이유가 요런 속눈썹 풀을 발라놓고 걷어내기, 닦아내기가 되게 좋아요. 대 있는 쪽에 이렇게 묻혀주고 뒤에 속눈썹 라인보다 조금 더 위쪽으로 살짝 눌러서 눕히듯이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요 밑에 원래 속눈썹 라인이랑 붙여둔 속눈썹 라인 사이 공백은 아이라이너로 채워줘야 되고 앞쪽은 마스카라로 가닥가닥 엄청 깔끔하게 가닥가닥 잡을 필요는 없고 너무 속눈썹이 퍼져 보이지 않게만 인조래쉬에 가까워질수록 정리되게 끝에만 살짝 잡아줄게요. 여기 밑에 공간 빈 부분만 속눈썹 사이사이 살짝씩만 콩콩 점 찍듯이 속눈썹 모를 다 채우지 않고요. 점점점점점점 점선을 그려준다고 생각하고 약간 애쉬한 느낌으로 물 빠진 블랙 컬러를 사용을 해가지고 가운데만 가볍게 채워줍니다. 은은한 정도로만. 뒤쪽에는 좀 물탄 모브 음영 컬러가 있어가지고 이걸로 삼각존 음영을 조금 더 진하게 립 펜슬로 오버립을 쭉 해줄게요. 저는 이거 원미니 립 세럼을 아까 전에 바르기는 했는데 이거를 립 바르기 전에 한 1분 정도만 발라놓고 있어도 되거든요. 지금 입술이 아주 상태가 좋습니다. 치크는 퍼프로 바르면은 피부 밑색이 좀 덜 비치고 색감 그대로 표현이 잘 된다고 했는데 립은 어떻게 하냐. 최근에 젤리팟이 출시가 되면서 립 브러쉬 두 가지도 같이 나왔는데 미니랑 슬림이에요. 이렇게 아주 말랑말랑한 실리콘 팁인데 저처럼 섬세한 한 끗 차이 표현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슬림을 추천을 드릴게요. 저도 오늘 이거 쓸 거거든요. 진짜 신기한 게 손가락으로 그냥 발랐을 때보다 이 실리콘 팁 브러쉬로 바르니까 본통색 그대로 표현이 더 잘 되는 거예요. 큰 차이는 아니지만. 립은 웨이비를 발라볼게요. 웨이비 컬러. 이 컬러인데 그래서 올렸을 때 색이 미지근하게 바뀌시는 분들은 툴을 사용을 하면은 훨씬 더 본통색에 가깝게 발색이 됩니다. 근데 입술 주름 사이사이 잘 메꿔지는 건 천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문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손으로 올려놓고 또 이제 툴로 해가지고 덧바르는 방법도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처음에 이거를 팔뚝에 그냥 발색을 했을 때는 역시나 저한테는 조금 따뜻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테스트를 미친 듯이 하면서 뭐가 제일 예쁘게 본통색 그대로 큰 스킬 없이 예쁘게 발릴까 하고 찾은 방법들이에요. 이 제품 자체가 손으로 바르기 좋은 제형으로 만들어져서 툴이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저는 툴은 다다 액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또 이런 사용법 한 끗 차이로 느낌이 확 달라지다 보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애교살이 상대적으로 연해 보이거든요. 언더 마스카라를 깜빡했잖아. 어플리케이터를 세워서 속눈썹에 묻혀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그재그로 양을 고르게 펴주면은 길게 연출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오늘 메이크업에 블러셔랑 같이 포인트로 팔레트의 아래에 있는 핑크빔 은은해서 뭔가 자연스러운 하이라이터로 쓰기 너무 좋겠더라고요. 조금 넓게 영역을 잡아줄게요. 평소보다 넓게. 오늘은 아이 메이크업의 색감이
거의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제 티가 언니 눈 앞머리는 안 하세요? 라고 했는데 두 개를 처음에 같이 했을 때 그게 딸기 스무디 메이크업이었는데 영역이 너무 넓어서 지저분해 보이길래 지금 제가 또 꽂힌 부분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요. 보통 콧대 쉐이딩을 요 영역에 하잖아요. 그 아래 라인으로 이렇게 타고 가게끔 동그랗게. 데인드 한조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얘를 위쪽으로 끌고 와서 이 안쪽으로 풀어주는 그런 하이라이팅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로 보송보송하게 이렇게 도장 찍듯이 문대지 않고, 오늘은 평상시랑 좀 다르게 아이라인 꼬리를 붓펜이나 좀 진한 컬러로 여러 겹 얹지 않고 인조래쉬를 조금 더 길게 붙여서 마무리를 하는 방식으로 메이크업을 해봤고, 푸딩팟 이 쿨톤 버전을 제대로 드디어 섞어 쓰지 않아도 하나로 이렇게 마음에 들게 블러리한 느낌으로 한번 연출해봤습니다. 선풍기 튼 거 아니고요. 자연바람이에요. 세상에나 세상에나.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린 푸딩팟 새로운 컬러 5가지는 새로 오픈한 아지트 부산, 성수, 그리고 공식몰에서 만나볼 수 있어요. 제가 쿨핑크 메이크업 할 때마다 너무 흑발로 염색하고 싶은데 참고 있어. 가발로 쓰면 되잖아. 정신 차려. 제가 렌즈도 안 낀 지 엄청 오래된 이렇게 발색이 강한 그런 렌즈를 껴봤거든요. 쿨핑크 룩에 맞춰서기도 하고 사실 요거랑 맞춰서기도 해요. 어쨌든 메이크업은 이렇게 완성을 해봤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